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이 먹고 아프면 그래도 가족이 최고다. 과연 그럴까? 라는 영상의 단댓글입니다. 보통 이런 말 하죠. 혼자 살면 가장 서러운 게 아플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야. 왜냐? 아무도 날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누가 옆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 옆에 있으면 무조건 다 챙겨줍니까? 옆에 있으면 안 아픈 사람이 무조건 아픈 사람 신경 써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쪽이 아프면 다 신경 써줍니까? 다 챙겨줍니까? 어떻게 챙겨줍니까? 각자 일이 있고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직장에 있고 한 명은 집에 있어요. 그럼 한쪽이 아파. 어떻게 챙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부부가 하루 왼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뭐 한 명 직장 다니고 한 명 집에 있으면 떨어져 있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케어하고 신경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 좀 있는 분들이 갑자기 왜 그 돌연사라고 하죠. 급사하는 경우 있죠. 급사. 특히 남자분들 나이 중년이나 노년 돼가지고 뭐, 뭐 심장마비나 아니면 기도 폐쇄로 죽는다거나. 기도 폐쇄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다가 이제 음식 먹을 때 기도 막혀가지고 돌아가신 사례. 최근에 영화배우 중에 그런 케이스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죠. 뭐 그런 건 아니면 이제 뭐 고혈압, 혈압이 터져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걸로 갑자기 뇌혈관 터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가족 있어도 손 못 씁니다. 정말로. 뭐 신장매매 같은 것도 가족 있어 돌아가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혼자 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일이 겪는 게 아니에요. 예, 신장마비 돌아가신 분들 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이 좀 있는 분들이 뭐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이제 고혈압 아니면 이제 뭐 뇌출혈 같은 걸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이제 뭐 한쪽을 못 쓴다거나 예. 그런 케이스 있는데 그게 보면 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가족이 있어도 서로 떨어져 있고 같이 없으면 케어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가정 있는 분들, 뭐 가족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아파도 누구 옆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건강은 지켜야 돼.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내가 못 지켜도 남은 가족이 신경 써 주겠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제가 살면서 본 케이스인데 여러분도 많이 알 거예요. 옛날에는요. 마에 50자를 붙였는데 마에 50. 네, 마에 50이라면 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런 의미는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50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좀 많았습니다. 50대. 여러분 한 고등학교 때 보면 아버지가 뭐 사고로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지병 때문에 돌아가신 사례가 꽤 많았어요. 이런 건강검진이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저희 때 어릴 때는 건강검진 없고 그런 뭐 암검사 같은 게 좀 체계가 안 됐을 때는 아버지가 좀 몸을 혹사하고 술 담배 많이 하고 그런 분이 많았죠. 그러다가 나이 한 40대 중후반에 큰 병 얻어가지고 병원에 손 못 쓰고 돌아가신 분이 많았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무리해서 일하는 바람에 잠 못 자 일하다가 뭐 자다가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경우 많았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한 두세 명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보다는 적은데 뭐냐 하면 이제 집안 가정이 남은 가족도 먹여 살리겠다고 잠 몇 시간 안 자고 일하다가 뭐 사고로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큰 병을 얻어가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케이스 많이 있어요. 만약에 가정이 없었으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겠죠. 난 그런 거 뭐 정말 안타까워 뭐냐 하면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물론 가장이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너무 좀 과학화된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어. 뭐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막 잠 몇 시간 자면서 그 몸 갈아가며 일하는 분도 있어요. 보통 결혼하신 분들 그렇게 많이 해. 사실 싱글 좀 그렇게 안 하죠. 왜냐 내가 가장 소중한데 굳이 내가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어떻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배달 라이더 분도 그런 분도 많아요. 배달 라이더 분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말 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이 좀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유문한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뭐 사고 나서 돌아가신다거나 케이스 많거든요. 특히 배달 라이더 좀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 처자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 뭐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저렇게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허무한 거야 이게. 가정 있다 하더라도 아니 아무리 가정 있고 뭐 가족 있어도 저렇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건데 맞잖아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 현장 같은데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괜히 막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산재 사고로 이렇게 뭐 팔다리 다친다거나 뭐 신체가 절단된다거나 아니 협차가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건 은근히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허무해요. 왜 항상 집안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돈만 벌면서 헌신하다가 저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틀린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 집안 가정분들은 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오히려 가시방석이야. 아프면 쉬니까 좋을 수 있는데요. 좋은 게 아니야. 왜냐? 쉬는 동안 누가 먹여 살릴 겁니까? 어떻게 집안 굴릴 건가요? 특히나 지금 나이 한 40대 중후반 분들. 내가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전신을 못 쓰게 돼. 어. 물론 보험 있으니까 뭐 돈은 나오겠죠. 근데 보험 나온다고 해서 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예. 뭐 일하다가 뭐 사고 나가지고 뭐 이제 골절상 입어가지고 뼈 붓는데 그리고 재활하는데 한 6개월 걸려. 6개월 동안 일 못할 거 아니야. 보험으로 이게 취업비는 커버 되겠지만 뭐 다른 까지 커버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가 다치면 보통 후유증 있습니다. 보통 나이 먹고 이렇게 뼈 부러지고 하면 후유증이 분명히 있어. 예. 다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못 걸어요 이게. 뛰지도 못합니다. 겨울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철심 박았던 부분이. 이게 쇳덩어리로 강제 연결한 거잖아. 아플 수가 없죠 이게. 그래서 막 그 진통제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시로 많이 먹어. 한번 세게 다치고 나면 더 이상 무리해서 일을 못해요 이게. 겁나서. 아무리 가장도 세게 다치고 휴증 생기면 겁납니다 이게.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누가 옆에 있다고 다 신경 쓰고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내가 챙겨야 돼. 결혼해도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 되면 아파도 기어 나가야 되고 회사 다니기 싫어도 이빨 깨물고 다닙니다. 한 달 놓으면 바로 가게 경제가 붕괴되고 그 책임은 오로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결혼한다고 배우자가 케어 안 해줍니다. 요즘은 아침밥 얻어먹는 가장도 드물걸요? 라고 조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결혼을 왜 해야 되나 싶죠, 여러분. 근데 아직도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 뭐냐 하면 남자가 집안에 책임지는 가장인데 가장 대우를 못 받고 그냥 돈만 쇠가 빠지게 벌고 몸은 아픈데 가족은 신경 안 쓰고 이런 가정 이슈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보면 너무 가장한테도 막대한 그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여자분 짐을 안 지는 거 아니다. 근데 솔직히 똑같이 짐을 진다고 하면 남자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고생 남자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툭 까놓고. 옛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면 고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편은 그 생각도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 듭니다. 남자 입장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가정을 읽어야 되나? 근데 이렇게 고생한다 해서 정말 알아줄까? 남은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일한다는 거. 몸 갈아가면서 몸 상해가는 거 참으면서 일한다는 거 알기는 알까? 잘 모릅니다 이게.
왜냐, 엄마가 잘 안 가르쳐 주거든, 이게. 보통, 솔직히 여자분들 난 솔직히 서운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살면서 그렇게 뭔가 몸을 갈아보면 고생하는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야, 이게. 여자분 중에 일생일대 막 잠적 깨 자면서 알바 두세 개 하면서 한 달에 막 하루 이틀 쉬고 그러면서 쇠가 빠지게 돈 버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한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해. 물론 남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야. 근데 보통 결혼하면 남자 중에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 이게. 근데 그렇게 일해도 정작 가족 구성원이 안 알아줘요. 왜 안 알아주냐?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남자 그냥 말없이 있잖아요. 투표는 내색 안 하고 그냥 돈 갖다 주면 그냥 당연한 건 줄 압니다. 그분들 태반이야. 나 그런 거 사실 문제 많다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게 같이 고생을 하는 거고 서로 협력하는 건데 뭔가 경제적인 부분 봤을 때 너무 일방적이야 이게. 안 알아줘요 이게. 솔직히 결혼하신 가장분들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안 알아주잖아. 왜 안 알아줘야 되는 거죠? 아니 나 없으면 그냥 가장 개판되는 건데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남은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의 그런 힘든 것, 아버지 희생을 모른다고 하면 그 자식들이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이프란 사람이 남편이 정말 고생해서 힘들게 벌어서 가정을 일군다는 거 모르고 있으면 그런 와이프 밑에 자란 자녀가 어떻게 올바르게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남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사랑해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여자 문제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냐? 너무 곱게 자라고 고생 안 하고 고생을 안 했다기보다는 남자들이 하는 고생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작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고생값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는 알잖아.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몸을 많이 갈아 넣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혹사한 일을 할까. 알잖아, 여러분. 보통 남자 하는 중에 돈 많이 버는 일 중에서 고생 안 하고 힘들게 일 안 하는 직업 자체가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애초에 여자분들 세계에서 정말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쉽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한국 국내는 지금 꼬라지가 이 꼬라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는 파이가 절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봤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계속 고생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만기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뭔가 가지고 없는 사람은요. 남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안 가장분들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 너무 그렇게 희생하지 마세요. 권리주장해요. 왜 그러고 삽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무슨 행복이야. 내 청춘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내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그냥 돈 버는데 계속 내 청춘을 다 갖다 붓는 건데 이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그냥 자녀 키우기만 행복이에요? 내 인생은 없습니까? 뭐 자녀들이 그 알아준대요? 어째 자녀들도 다 크고 나면 떠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청춘을 바쳐 고생했는데 그 고생값을 아무도 몰라준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 이게. 우울함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정말 돈 많이 벌고 그 돈을 다 갖다 주고 희생하는데 그걸 몰라준다면 그 가족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솔직히 여자분들 나 이거 좀 너무하다 생각을 해요.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살면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난 솔직히 고생 생각을 안 해. 고생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애 키우기 뭐가 고생이야. 애 숫자도 얼마 없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 애 2명 3명 키워도 군만 안 하고 집안 살림 까면 하면서 아껴 쓰면서 다 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애도 적고 뭐 요리 같은 거 못해도 반절식품도 많잖아요. 그럼 뭐가 힘들어 그게. 툭 까놓고. 오히려 과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 내가 뭔가 해주는 게 없으면 요구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가진 거 없고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더 많아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이게. 문제 많이 있는 거죠. 이게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야. 찔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찔려야 됩니다 이게. 그 생각해봐.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남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일 그만두고 싶고 힘든 거 많아.
아픈데 참고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걱정할까봐 내생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뭔가 당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걸 당해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한 배우자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는 너무 희생이라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도 그렇고, 그 산업 현장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희생을 너무 고깝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너무 가장으로서 내 인생도 없이 너무 가족을 위해서 인생 갈아넣지 마세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후회합니다, 그게. 아무리 내가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는 거 맞는데요. 내 건강까지 상해가면서 내 인생도 의미를 몰라가면서 저는 그렇게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